안녕하세요. 황혼의 대반전 채널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지혜로운 명언과 실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로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명언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죠. 고독은 영혼의 성장통이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우리가 고독을 성장의 도구로 삼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관계 맺기입니다. 하지만 관계 맺기는 단순히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소통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관계 맺기가 왜 중요한가? 관계는 우리의 삶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단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고립된 삶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발병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연결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원 가꾸기 모임의 힘. 몇 년 전 TV에서 봤던 독거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이웃과의 교류를 거의 끊고 혼자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을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정원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물을 심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점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며 그의 표정도 삶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는 지역 아이들에게 정원에서 자란 채소를 나눠주며 많은 이웃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데 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를 망설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며 망설이곤 하죠.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외로움의 가장 큰 적은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외로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시청자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던 그는 스스로 사회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에서 열린 요가 클래스에 용기를 내어 참여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해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 실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바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기. 가족, 친구, 동료에게 간단한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 라는 짧은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모임 찾기.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관심사 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음악 감상 모임 등 여러분의 취미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이벤트를 주최하기. 가끔은 여러분이 직접 관계를 이끌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차 모임을 열거나 이웃과 함께 요리를 나누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깊이 있는 공감.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낀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사실 외로움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관계는 연습과 용기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 맺기의 진정한 보사. 관계를 맺고 난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없애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한 80대 여성은 자녀들이 모두 멀리 이사를 가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외로움에 괴로워했지만 근처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이들과의 교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한 걸음의 용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외롭지 않은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두 번째 방법,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법. 노년의 외로움은 많은 경우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법을 알지 못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고독감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당신이 찾는 행복은 그곳에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외로운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은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찾은 자기와의 소통. 한 6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은퇴 후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열린 그림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죠. 처음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서툴러 창피하기도 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하면서 내면에 묻어두었던 창의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주 자신의 작품을 SNS에 올리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그림 속에 나의 마음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과 대화하고 이해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실천 가능한 방법. 자기와의 대화 시작하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짧은 일기 쓰기. 매일 저녁 5분 동안 오늘 하루에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아쉬웠던 일을 적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발견하기. 여러분이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심지어 요리나 텃밭 가꾸기도 좋습니다. 작은 도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10분 명상하기.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에게 칭찬하기. 매일 자기 자신에게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칭찬이지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가족이 모두 멀리 살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아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혼자서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여행 중 그는 아름다운 풍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이후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미국의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구체적인 실천법 함께 따라 해보기.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중 내가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 관계가 여러분을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삶의 기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세 번째 방법, 배움의 힘과 실천하기.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 배움이 중요한가?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우리의 두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특히 노년에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면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표를 부여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 존 디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다. 즉, 배움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기타를 배우며 삶이 바뀐 남성. 70대 남성 A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음악을 좋아했지만 나는 음악에 재능이 없어 라는 생각에 기타를 배우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는 용기를 내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코드를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하며 점점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연주는 지역 커뮤니티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배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배운 새로운 취미.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집에 머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온라인 강의를 통해 프랑스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내 나이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조금씩 단어와 문장을 익히며 프랑스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며 배운 프랑스어를 현지에서 사용했고, 자신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을 넘어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실천 가능한 배움의 방법. 여러분도 지금부터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들을 참고해 보세요. 지역 도서관 강좌에 참여하기. 도서관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요리, 컴퓨터 사용법, 공예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온라인 강의 활용하기. 코세라, 유데미, 우리메,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원하는 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무료로 배우는 영상 강의가 많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취미 모임 찾기. 공예, 음악, 요리, 사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배움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외국어 학습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10분씩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연습해 보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배움 찾기. 악기 연주, 글쓰기, 그림 그리기처럼 혼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배움은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배움은 단순히 시간 보내기의 수단이 아닙니다. 배움은 삶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텃밭 가꾸기에서 시작된 행복.
한 65세 노부부는 은퇴 후 함께할 취미를 찾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히 몇 가지 채소를 심는데 그쳤지만 점점 텃밭이 커지면서 지역 농산물 장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텃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가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움은 단순한 활동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제안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배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그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삶의 원동력이다. 배움은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과 활력을 더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네 번째 방법, 감사의 힘과 실천하기.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중요성.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말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행복의 수준을 가장 빠르게 높이는 방법이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해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줍니다.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외로움은 점차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감사일기로 삶이 바뀐 남성.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일이 외롭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았습니다. 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와 산책했던 길을 걸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창밖의 햇빛이 참 따뜻했다. 이웃이 인사를 건네줘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 작은 습관은 그의 마음을 점점 밝게 만들어 주었고 외로움을 극복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멈추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게 해준다. 감사는 큰 변화로 이어진다.
감사의 힘은 놀랍습니다. 한 6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쓸 내용이 없어서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창문 밖 풍경이 아름다웠다처럼 사소한 것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사를 쓰다 보니 내 삶이 사실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녀가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했고, 이 태도는 결국 그녀가 새로운 취미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감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감사는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 아름다운 하늘, 친구와의 통화, 마트에서 웃으며 인사해준 직원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 대화 나누기.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그들에게 감사한 점을 표현해 보세요. 너 덕분에 오늘 정말 힘이 났어 라는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 노트 작성하기.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직접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사진 찍기. 오늘 감사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아름다운 꽃, 맛있는 음식, 미소 짓는 친구의 얼굴처럼 소소한 순간을 기록하며 삶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감사로 새로운 삶을 찾은 노부부. 한 노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고, 이러한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감사는 부부를 더 가까이 묶어주었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든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작은 것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을 결핍에서 풍요로움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면 생기는 변화,
감사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선물이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작은 감사의 순간을 찾아보세요. 작은 감사가 쌓여 여러분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5번째 방법, 나눔의 힘과 실천하기. 나눔이 왜 중요한가?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 기부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목적과 연결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깊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나눔은 외로움을 줄이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게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그 안에 진심을 담는다면 그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비누 할아버지의 이야기.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작은 취미로 수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집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었지만 점점 그 비누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를 방문하며 그는 자신이 만든 비누를 기증했고 이를 계기로 센터의 많은 이웃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누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누는 것이 이렇게나 기쁜 일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것이 가져온 보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뜨개질로 전하는 온기. 한 70대 여성은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병원에서 신생아들을 위한 모자 기부 캠페인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작은 모자들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몇 개씩 정성스럽게 만든 모자들은 병원에서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모자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온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한다. 이 나눔은 그녀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눔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나눔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눔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지역복지관, 도서관, 병원 등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하는 작은 활동들이 큰 보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취미를 나눔으로 연결하기. 뜨개질, 공예, 요리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만든 물건을 기부하거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기부로 시작하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거나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멘토링 활동하기.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세요. 지역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거나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작은 나눔. 가끔 이웃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거나 작은 인사를 건네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나눔은 반드시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눔이 주는 삶의 변화. 나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보람만이 아닙니다. 나눔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소속감을 느낍니다. 나눔은 우리를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단순한 활동 같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삶에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나눔은 행복의 출발점이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관심,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받는 데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주는 데서 온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눔으로 생긴 새로운 관계.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로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매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에게도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나눔은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나눔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나눔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나누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작은 나눔이라도 여러분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눔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나눔은 외로움을 없애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나눔으로 삶의 빛을 더해 보세요. 나눌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6번째 방법,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 과거를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과거와의 화해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아팠던 기억,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과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와 화해한 어르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오랫동안 형제와의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형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형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의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해는 새로운 시작의 열쇠다라는 말처럼 그 어르신의 작은 용기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한 중년 여성.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한 중년 여성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해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남기고 싶어요. 그 대화 이후 그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함께 보낸 시간이 그녀의 삶에 큰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와 화해하는 방법. 과거를 내려놓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용서를 연습하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말하며 상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솔직한 대화 시도하기. 가족, 친구,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작은 대화라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글로 적어보기.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일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찢거나 태우면서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상징적인 행동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기.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 당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 과거와 화해하고 나면 우리는 미래를 더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완벽하게 잊혀질 수 없지만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이어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70대 남성. 70대의 한 남성은 젊었을 때 실패한 사업으로 인해 자책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실패를 곱씹으며 보낼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자. 그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기르고 그 채소를 지역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웃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자신 역시 삶의 기쁨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목표를 설정하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보세요. 여행, 배움, 봉사활동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작은 도전을 시작하기. 평소 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일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감사와 나눔 실천하기. 감사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나눔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도 빛날 수 있다. 과거의 아픔이 크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것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과거를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과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노년에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실천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세요.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명언과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볼까요? 고독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으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기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실천이 먼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삶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무한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나누고 배우는 삶을 살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